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이 보내준 두 번째 썰. 시청자 정보. 공무원이 되고 싶은 분들께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직 생활을 잘하는 공무원들은 기본 머리와 기본 몸이 있어서 공부와 운동도 다른 사람들보다 잘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 공무원의 이름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모든 공직사회는 삭막합니다. 요즘은 공무원의 희망, 연령층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시기에 결정하는 일인 만큼 혼을 담아 뛰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을 할 생각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확실히 드러내고 앞만 바라보며 뒤도 돌아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공부와 운동을 잘하는 친구들은 워낙 많으니까요. 시키야만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공무원에 도전하기 바란다.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다 공무원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이 된 사람은 다 스스로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제가 생각할 때 직업 결정의 기준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공무원을 하겠다고 말을 했을 때 주변에서 말리잖아요. 부모님들도 그걸로 먹고 살 수 있겠냐? 같은 말을 하시죠. 그때 저희들은 집을 나와서 밥을 못 먹어도 이걸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서 했어요. 자기 자신에게 집 나가서 혼자 생활하며 공직생활을 할 수 있겠어? 어린 나이에? 라는 질문에 그래도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면 도전하는 것이고, 아, 난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된다면 절대 도전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시간 낭비에 돈 낭비예요.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가고 싶다거나 그때 그랬지, 그립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이 더 행복해요. 지금이 뭔가 더 사람답게 좀 행복하게 일상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때는 너무 승부에 몰입이 되다 보니까 인생이 그냥 승부야. 내가 이기면 그냥 인생이 흥해서 잘 사는 거고, 내가 지면 그냥 인생이 망해서 못 사는 거야. 사람이 되게 지쳐버려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어떻게 살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 일은 나 혼자만 잘하면 되거든요. 나한테 몰입을 하고 신경을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씨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사람들을 상대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공무원이란 직업이 막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되게 힘든 직업이에요. 공무원이 절대 쉽고 편한 직업이 아니야. 뭐든 간에 쉬운 일은 없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와 운동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 공부가 쉽냐, 운동이 쉽냐, 직장생활이 쉽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근데 결국 공무원이 쉽고 편한 게 아니야. 그땐 스마트폰도 없었거든. 나는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했어. TV랑 컴퓨터도 잘 못했으니까. 내가 느끼는 공무원으로서의 성공하는 철학은, 잠깐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재능파일 수 있는데 꾸준히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노력파야. 무조건. 꾸준히 일을 잘하는 사람은 일의 능력도 매우 좋고 대인관계도 뒷받침되어 있고 무언가 달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상급 이상 공무원분들이 일을 잘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휴가도 안 쓰시고 계속 열심히 하시잖아. 물론 남다른 무언가 타고난 게 있으시겠지만 무조건 노력을 열심히 하니까 잘하시는 거야. 오랜 기간 동안 휴직을 하고 온 내가 지금 공무원 일을 한다고 쳐. 그럼 잘 못할 거 아니야. 왜 그러겠어? 나는 꾸준히 열심히 안 하잖아. 지금 공무원 일을. 그러니까 잘 못하는 거지. 공무원이 되어 인생의 승리자가 되고 인생에서 성공을 하면 정말 많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얻을 수 있고 인기도 많아져서 연애와 결혼과 출산 등도 매우 쉽고 빠르게 하고, 그런 화려한 면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 공무원의 한 70에서 80%는 실패해서 소리 소문도 없이 사라져요. 대부분은 공식적인 회의 한 번도 못 나가는 경우도 많고 뒤치다꺼리만 하면서 남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다가 은퇴한 경우도 많고, 저희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어린 친구들이 공무원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워라벨. 내가 좋아하는 공무원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인기도 많아지고 아파트 사고 외제차 사고
그렇게 여자친구, 남자친구까지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국무회의 같은 것을 할 때 TV에도 나오고 이런 화려한 모습을 기대하면서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든지 다 똑같지만 공무원 일도 취미로 한다면 모를까 직업이 되는 순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무한한 반복 및 경쟁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가령 본인이 운 좋게 고등고시 합격해 공무원이 되어 본인 소속팀에 들어가서 사무관이 되었어요. 그러면 사무관들끼리 경쟁해서 서의관이 돼야 되고, 서의관들끼리 경쟁해서 부의사관이 돼야 되고, 부의사관들끼리 경쟁해서 정이사관이 돼야 되고, 정이사관들끼리 경쟁해서 관리관이 돼야 돼요. 관리관이 되면 관리관들끼리 경쟁해서 장차관이 돼야 돼요.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해야 돼요. 소위 말하는 닭장 시스템이라는 것으로 공공기관 안에 갇혀서 일만 하고 회의만 하고 주어진 스케줄대로 내근은 물론이고 외근까지 단 하루도 쉬지 못하고 업무량에 맞춰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하게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뭘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본인이 공무원이 되면 진짜 매일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게 일을 하면서 절대로 안 잘리고 워라밸 다 챙기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복지 혜택도 매우 좋은데다가 은퇴해도 연금까지 상당히 많이 받잖아 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겠다? 반대합니다. 진짜 공무원이 하고 싶으시다면 목숨 거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후회돼요. 더 열심히 해서 대기업이나 전문직 등에 갈 수 있고 대기업이나 전문직 등에 가서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왜 공무원이 됐을까 하고요. 냉정하게 공직에 재능이 있다, 공무원이 내 길이다 라고 생각해서 공무원이 되고 싶은 것이지, 아니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대부분 경우가 후자일 겁니다. 나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이걸로 유명해지려고 공무원을 하는 것이거든요. 재미로 공무원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재미로 공무원을 시작했습니다만 공무원을 하겠다는 순간 내가 버리는 게 얼만데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게 얼만데요. 공무원은 재미로 즐거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힘으로, 명예로 공무원이 되어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다른 직업보다 주변 환경이 더 어렵다. 사실 근무업과 기본적인 각종 사무용품 값만 해도 벅차다. 국정감사 직전에는 합숙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역시 공무원들 사비로 이루어진다. 타지로 출장을 가는 경우 거의 본인 사비로 출장을 나간다고 보면 된다. 정말 철밥통을 좋아한다면 공무원도 좋은 선택인 것 같다. 다만 개인 시간이 없어지는 것과 실패했을 때 리스크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공무원을 하면 포기해야 될 것도 많다. 일단 무엇보다 사직은 말리고 싶어요. 공무원은 1등이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공무원은 항상 밝았기 때문에 미래와 다른 직장들보다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대신 능력, 실력과 실적의 압박을 받고 안 나올수록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또 능력, 실력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사직은 말리고 싶어요. 공무원 지방에 시간을 어느 정도 쓰고 안 되면 깔끔하게 포기한다는 생각으로 시도해 보세요. 공무원은 정말 뒤가 없어요. 마음대로 하라고 할 것 같다. 내가 경험한 것들을 조언해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자식이 나와 같은 성격이 아니라면 공무원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중앙부처 본청에서 근무하는 우리 사무관들은 자유가 없다. 단체 생활에 일을 하느라 개인 시간도 없다. 1년에 쉬는 날이 주말 공휴일 합쳐서 30일 정도이다. 다른 직업보다도 성공하기도 어렵다. 서울대 법대 혹은 서울대 의대 들어가는 것보다 경쟁이 치열하다. 공무원 일을 소화하려면 타 직업 병행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권력과 재력을 쌓고 싶다고 공무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말 잘하고 적합한 성격이 아니라면 할 수 있는 일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도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을 추천하고 싶다. 사무관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처음부터 사무관이 입직했더라면 만약에 운 좋으면 고위 공무원단에 진입할 수 있어. 하지만 장차관에 무조건 진입할 수 없어. 사무관 출신이라도 무조건 레전드가 될 수 없어요. 사무관에만 만족한다고 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해요. 사무관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대총리 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운도 따라줘야 되고
다른 걸 포기해야 돼. 모든 걸 다. 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이 직업의 좋은 점은 단 하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년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이란 직업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이기든 지든 하루 일이 무사히 끝나고 나면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젖는다. 그러나 이것은 극도의 긴장감에서 벗어난 것일 뿐이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몸이 많이 상한다. 대부분이 신경성 간염, 위염, 폐렴 등을 앓고 있고 당뇨병, 고혈압 등을 앓고 있다. 사고를 치지 말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근무 내내 초조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근무 전에 설사를 몇 번이나 하기도 한다. 그리고 밤을 새워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로에 시달리게 되고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나빠진다. 또한 이 직업도 집안의 권력과 집안의 재력과 학력과 병력 등을 따지고 여성의 경우 특히 외모를 많이 따진다. 처음에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었는데 공무원을 하게 되면서 약간 생긴 것 같다. 여성 공무원들은 거의 연예인 수준이다. 남성 공무원들의 경우 일을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뚫고 나가기는 정말 힘들다. 잠깐만 죄송한데요. 제가 일하다가 아니라 썰이 있다가 느낀 건데 이거 공무원 사연이 아닙니다. 내가 보니까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 사연인 것 같아. 이게 제가 봤을 때 구급 출신이 적은 게 아닙니다. 구급 출신이 적은 게 아니에요. 구급으로 들어오신 분이 적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시로 들어가신 분 같아. 5급 사무관으로. 약간 느낌이 행시로 5급 사무관으로 세종시에서 일하신 분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무관이라는 얘기 계속 나오죠. 자기가 사무관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무관은 9급 출신은 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7급도 좀 연줄이 있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죠. 세종시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죠. 아마 이분 세종시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 느낌이 딱 감이 오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공무원은 인내의 삶이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꺼진 뒤의 쓸쓸함을 곱씹을 줄 알아야 한다. 공무원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날에 하는 것을 말한다. 완벽은 없다. 완벽이라는 목표는 계속 변한다. 멈추지 않는다. 따라갈 수 있지만 붙잡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일단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을 제대로 느낍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 세상 세계의 전부인 우주 역시 약 138억 년 전에 빅뱅으로 탄생하고 아직 먼 세월이 지나면 빛을 잃고 어둠에 둘러싸여 소멸되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죠. 당연하겠지만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많은 은하들 그리고 은하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많은 항성들, 행성들은 물론이요. 비록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지만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류의 외계인들 역시 완벽하지 못하죠. 미시적으로 봤을 때 지구의 대표이자 지구를 책임지는 미국은 물론이고 최소 미국 황제, 최대 지구 대항제나 다름없는 미국 대통령조차 완벽하지 못한데 하물며 전 세계의 모든 국민들 역시 완벽하지 못하죠. 아무튼 당장 공무원만 된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온갖 희망이 가득 차 있지만 막상 공무원이 되고 나면 오히려 더욱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썩어도 준치라고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이 매우 좋긴 하지만 시대는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고 나중에는 공무원이 매우 나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며 가정을 꾸려나가는 입장으로서 이상과 현실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뼛속까지 느낍니다. 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원들이 월급과 연봉 등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또한 각종 복지 혜택 등을 마음껏 누릴 수 있지만 그만큼 근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책임이 상당히 무겁고 교대 근무는 기본에 주 6, 7일에 근무에 주 70에서 80시간 근무까지 할 수밖에 없어서 아무래도 건강과 등가교원을 하다 보니 이런 무지막지한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갑니다. 당연하겠지만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정치인들과 기업인들과 연예인들과 기타 전문직 종사자들은 물론 그리고 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과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무원들은 저절로 일 중독이 되어야만 비로소 현재 부귀영화를 유지하며 가문의 영광을 이어나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금수저 재벌들이 놀고 먹는 것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고충을 견디며 성장해 나가는 능력과 실력을 부러워해야 합니다. 금수저 재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을 보시면 그분들이 자기 아들들과 딸들에게 고충을 견디며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만들려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시켰는지 여러분들은 매우 잘 아실 것입니다. 나라 회사 내부에서 절대 권력과 절대 재력을 휘두르며 갑질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저 엄청 멋진 남치서들과 엄청 예쁜 여비서들을 머슴 부리듯이 마구 부려대고 돈도 자기 맘대로 쓰고 부하 직원들을 자기 맘대로 뽑고 자기 맘대로 배치하고 자기 맘대로 자르는 것만 보이고 해당 고충들을 무시하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아닙니다. 해당 고충들을 견디며 성장해 나가는 자들만 금수 재벌의 자격이 있는 것이며 마침내 승리하고 성공해서 금수 재벌이 된 것임을, 공무원도 금수 재벌들과 마찬가지로 고충을 견디며 성장해 나가야 비로소 남들에게 나는 승리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남부럽지 않게 떳떳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2023년 9월 29일, 오늘은 추석 명절 연휴. 봉영님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비록 전세계가 모두 힘들고 괴로워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항상 버티고 독해져서 미쳐서 비록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오뚜기처럼 일어나 모든 고난과 시전을 이겨내시어 마침내 최후의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 붕어형 형님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들 여러분들과 최상위 위치에 도달하셔 즐겁고 재미있고 편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잠깐만, 어디까지 포온 거고 어디까지 본인이 적은 거예요? 진짜 마지막 멘트는 오글거리네. 진짜 읽다가 내가 혀가 말려 들어갈 뻔했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사연 읽는 사람을 배려하지 않네요. 본인이 읽고 보내시는 거예요. 본인이 한 번씩 다 읽어봐요. 내가 볼 때 안 읽어볼 것 같아. 예. 솔직히 좀 죄송한데 저녁에 먹은 거 영유할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명절날 이거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쓴 거 아닙니다. 에마 와이님이, 잠깐만, 이게 어느 게 본인이 적은 거고 어느 게 퍼온 겁니까? 이걸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인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맞아요? 예, 점 찍어 놓은 거. 이거 여기까지 퍼온 거고, 위에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까지 퍼온 거고, 여 밑에부터 끝까지 본인이 적은 거예요. 저한테 사연 보내신 분 계십니까? 아, 그렇군요. 우주 얘기가 왜 나오죠? 아니, 공무원 고충에 대해 이 얘기 나왔는데 우주 얘기가 왜 나오죠? 아니, 공무원 일하는 거 우주하고 무슨 상관 있죠? 자꾸 우주하고 엮지 마십시오. 아까부터 아무 상관없어요. 공무원 우주하고 절대 관세 공무원들은 우주 1도 신경 안 써요. 그리고 하나 얘기할게요. 이 댓글 다신 분은요,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아니, 댓글 다신 분이 아니라 이 글을 주인공은 내가 봤을 때는 7급 아니면 행시 보신 분이에요. 행시. 이런 분들 일반 공무원이 아닙니다. 일반 공무원이 아니에요. 일반 공무원이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장담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국가직 지방직 9급 쳐가지고 들어가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옥타인이 많이 공부할 것 같은데,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시야가 좁아요. 옥타인 주변에 많이 있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 명제를 많이 보겠네요. 오히려 여러분 있잖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들이 시야가 좁아요. 왜냐하면 가방끈이 긴다는 건 뭐냐 하면 그만큼 책만 봤다는 거야. 그만큼 그 공부의 업적을 쌓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골반이 갇혀가지고 책만 본 사람들이야. 이분도 그런 느낌이 나네. 이 글 적은 사람도 공부는 잘하는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저 정도는 안 한다고요. 심하다고 그러면. 아. 근데 난 이 글 적으신 분한테 묻고 싶어요. 과연 공무원 안 했으면 할 수 있었을까? 솔직히 말할까요? 팩폭을 하자면 왜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준비하는지 아세요?
사기업을 못 들어가니까 공무원 준비하는 겁니다. 7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명문이 나왔다고 해서 대기업에서 모셔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이도 학점 관리 뭐 그런 이제 스펙 관리 안 해놓으면 못 들어가요. 특히 학점 말아먹었으면 못 들어가요. 예전에 보니까 삼성공채 같은 데는 스카이 단합방을 했어. 한 4점, 3점, 3.5 안 넘는 사람들. 예. 옛날처럼 뭐 특정 대학 출신이라고 막 모셔가고 플러스 주고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명문 나와서도 어느 정도 관리가 돼 있고 준비를 해놨어야 뭐 같은 학력을 가질 수 있게 유리한 거지. 옛날처럼 그냥 좋은 대학에 나왔다고 막 프리패스 해주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뭐 전문직 대기업 다행히 낫다고 하는데 전문직 대기업을 못 갈 것 같으니까 이 시험 본 거잖아. 엄밀히 맞으면. 솔직한 말로. 저는 공무원 시험 치다가 그만두신 분이 전문직 시험 합격하는 거 더 못 봤어요. 전문직 학과도 이렇게 들어간다거나. 더 어렵거든, 이게. 네. 더 어려워요. 공무원 직업이 힘든 직업이 맞습니다. 힘든 직업이 맞아요. 보면 이분이 보면 아래 말단 직원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대부분 상급이나 이제 그 위에 얘기 있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본인들이 그런 분들 모신다는 거야. 그런 분 모신다는 건 이분도 급수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나이때 급수가 높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보통 일반 9급은 상급을 볼 일이 없습니다. 4급도 볼 일이 없어요. 높아봐야 5급이에요. 일반 관공서 일하시는 분들 국장 볼 일도 없습니다. 부구청장이 볼 일도 없어요. 보통 일반 구청이면 국장이 4급이고 부구청장이 3급이에요. 그분들 거의 대부분 행시 출신인데 볼 일이 없어요. 잘 안 내려오시거든. 행사 아니면 볼 일이 없어. 그분들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있으니까 아는 거죠. 저기 뭐야 여러분 거기 어디야? 저기 정부총괄서비스 있잖아요. 세종청사 가면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3, 4, 5급이에요. 한 사무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일 힘들게 하는 거라는 아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분이 어떻게 하는 거야? 9급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7급도 알 수가 없어. 세종시는 공무원 중에서도 이제 최고 이제 좀 스펙 좋고 그리고 좀 취직성도 좋은 사람들. 그분들이 다 몰리는 곳이에요. 호구순신입니다. 근데 과연 공무원이 힘들다고 사기업은 안 힘들까? 이분도 약간 그런 거 뭐냐면 뭐 이 글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뭐 힘든 거 얘기하는 좋은데요. 그렇다고 사기업이 안 힘들까? 이분은 그런 거야. 공무원이 무지하게 힘들고 뭐 사기업이 낫다고 하는데 사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면 이분 보면 봐봐요. 6, 7, 8, 9급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죠. 그분들은 공무원 아니야? 그분들이 여러분 6, 7, 8, 9급 공무원이 80% 넘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허르는 일이에요. 가장 바닥에 있는 일. 일반 시민들이 맞이하는 사람이 6, 7, 8, 9야. 7, 8, 9가 거의 도맡아서 하죠. 근데 거기에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이 긴 글 중에. 일반 공무원이면 뭐 민원이나 일반 시민들을 마주한다거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이제 구청 같은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일절 없어요. 무조건 사무관, 서기관 이런 얘기만 나와요. 자기가 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니까. 이분은
일반 관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종시에서 일하시는 분이 맞아요. 세종시에서. 세종시가 그 굉장히 일이 많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예. 근데 일이 막 이것저것 복잡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시켜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 그 예전에 그게 있었거든요. MBC에 그 사회초년생들 있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 같은 거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누가 나왔냐 하면 그 하트 시그널에 나왔던 분이 있었고 남자분 엘리트 분 있었어요. 그 서울대 나오신 분. 근데 그분이 행시에 붙었어. 어린 나이 때 출세한 거죠. 행시에 붙어가지고 그 세종시에서 일을 하더라고. 사무관으로. 근데 뭐 하냐 하면 공만 적어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공만 적는데 그걸 계속 빠꾸 시켜. 똑같은 거를 뭐 토식이 틀렸다 아니면 내용이 너무 뭐 미사일고 많이 나와. 맞아요. 예, 그분 정말 똑같은 것만 해. 와, 난 숨 막힐 것 같아. 보면서도 방송이니까 덜한 거지. 이게 실제는 더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방송에 일 적게 신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안에 다 보이니까. 원래 공무원은 보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를. 근데 거기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원래 고시 출신들 일하는 거 못 봐요,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 원래 그 일반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 보니까 다 3, 4, 5급이에요. 3, 4, 5급. 그 말단이 5급이에요, 5급. 그 친구가 막내죠. 예. 근데 뭐 정말 뭐 고차원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문 작성하는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제 고급 관료들이 이제 브리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브리핑하는 때 왜 종이 있잖아, 공문. 그거 읽고 하는 거잖아. 그거를 계속 이제 수정하는 거. 무한 수정. 예, 그것만 계속 하는 거야, 그것만. 계속 다시. 그렇다고 뭐 카톡 이런 거 합니까? 못 해요. 계속 그것만 하는 거야, 그것만. 예. 아마 그 검사 받는 분이 아마 상급이었던 것 같아. 4급 아니면 상급이었던 것 같아. 그 영상이 보면 한 8번, 9번 수정하거든요. 그 공문만. 다시 고치고. 예. 다른 거 안 해. 그것만 해. 뭐, 딴 일도 하겠지만. 영상에 나온 건 그거였어요. 근데 그게 방송에 등장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끝낸 것 같아요. 방송이 안 나왔으면 더 이제 기괴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 본인이 경험한 공무원으로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공무원 만족하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무원이 다 저렇게 일 안 해요. 사실 공감 안 될 거야, 공무원분들도. 왜냐, 자, 우리 저 있네요. 호구 선생님, 저분 공무원이잖아요. 저분 맨날 헛소리 하잖아요. 헛소리 많이 하죠. 약간 정줄 넣으신 것 같기도 한데 일할 땐 아니겠지. 사실 저렇게 일하는 공무원이 없어요. 이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 가면 저렇게 일하라고 하면 일 못합니다. 난 안 할 거다 합니다. 저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적이라고 했는데 높은 위치까지 가신 분들 실적이 맞아요. 진급을 해야 되니까. 생각해보세요. 고시 출신으로 내가 왔는데 4급 5급으로 끝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명문대 출신에 행시까지 합격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뭐 4급 5급마다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장차관 되고 싶잖아요. 장차관. 근데 이게 우리가 알아야 돼. 공무원이 구조가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하나만 항아리가 아니라 피라미드예요. 피라미드. 예. 피라미드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5급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4급부터 정말 숫자가 적어요. 공무원이라는 게 자리 높은 위치로 가면 갈수록 이 자리가 좁아지거든요. 굉장히 좁아져요. 예. 몇 자리 없어. 그럼 그 몇 자리 가지고 싸워야 돼. 그게 정말 치열하단 말이야. 그러면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일단 말단
직원들은 뭐 진급에도 욕심 안 보이면 사실 성과에 막 그렇게 목을 베진 않습니다. 그냥 내가 맡은 일만 잘하고 문제만 없으면 되지. 이런 마인드지. 어떻게든 실적 잘 보여서 1등 한다. 이런 마인드는 잘 없어요. 말단 직원들한테는. 그래서 구급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분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이렇게 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들까 아마. 자, 여기 보면 나는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이걸로 유명해지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대다수는 이렇게 해요. 대다수 연직분이 이렇게 합니다. 난 먹고 살려고 하고 나는 그래도 공무원이라서 좀 남들한테 좀 있어 보려고 한다. 그런 분도 있습니다. 35세 6급 가는 거 있다고요? 있어요. 옥탄이. 있습니다.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옥탄이 그 경찰 시험 중에 뭐 사실 경찰대나 경감부도 엄밀히 따지면 6급이에요. 6급 을이거든요. 근데 7급으로 분류를 하죠. 그리고 경찰 시험 중에 경감 채용이 있어요. 경감. 로스쿨 경감 채용이라고. 로스쿨 합격자들에 한해서 변호인 변시 합격자에 한해서 6급 시험 여기가 6급으로 시험을 보서 합격을 하면 경감으로 바로 인용이 되는 게 있어요. 아니면 이제 경찰 시험 중에 이게 경정 채용이라고 5급 있죠. 경감부 시험은 21살에도 달 수 있어. 21살. 21살에 이제 경감부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해서 이제 20대 중반 되면 달 수 있지. 경찰대 빠른 사람은 28, 27에 경감 달하고 6급이죠. 옥탄이 그 경찰 간부생 중에 있잖아요.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예. 예. 옥탄이 그 집주인분도 아실 텐데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거기가 탑이잖아. 거기서 만약에 이제 20대 초반에 합격을 해서 뭐 경감 달면 3, 4년에 경감 되거든요. 그러면 31살 되기 전에 6급 달 수 있죠. 물론 그것도 이제 잘해야겠지만. 네. 자, 그리고 돈과 힘으로 명예를 공모되어 여러분 공무원은요 돈은 포기해야 됩니다. 힘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건 맞아. 네, 돈은 포기해야 돼. 돈은 뭐 완전히 포기하는 거 아니지만 모르겠어요. 공무원은 힘과 명예는 가져요. 높은 위치까지 가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봐요. 국정감사 직전에는 합숙도 한다. 여러분 일반 공무원이 무슨 국정감사를 합니까? 국정감사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보 세종청사 아니면 이게 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 하면 국정감사가 뭐냐 하면 국가적 입장에서 행정기관들이 입 똑바로 안 하나 이거 감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경제부총리나 이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 행정기관이 똑바로 안 하나 이제 나라 차원에서. 네. 국회의원도 나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네, 그겁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에 왜 보면 장창한데 앉혀놓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여야 해가지고 다 앉아놓고 질문하잖아요. 다구리 치는 거. 그 국정감사. 근데 그 혼자 준비하겠냐고. 혼자 안 하죠. 그 밑에 그 자료나 이제 반박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걸 이제 그 나오신 분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직 안에 있잖아요. 조직 안에 이제 그 직원들이 만들어주는 거죠. 왜냐면 털리면 안 되니까. 국회의원은 털려고 할 테고, 그거 나오신 분은 안 털리려고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말단이 하겠냐고. 구급이 하겠냐고, 여러분. 구급 출신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장차관에 있는 직속기관은 또, 정부 아니까, 정부. 그러면,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급수가 높은 사람이죠. 내가 보니까 보통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
공무원 1등이 안 되면 힘들어요. 1등은 안 하기 위해서 공무원 하지 않나 여러분? 나는 공무원에서 왜 1등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이상해. 그러니까 너무 주관이 세다고 해야 되나? 아니 1등은 안 하려고 공무원 가지 않나요? 그냥 1등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꼴등이나 좋으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은 꼴등해도 살아남잖아요. 철밥통이니까. 1등에 뭐가 안 밀려고 공무원 하지 않나요? 근데 1등이 아니면 힘들다. 1등 하고 싶어서 공무원 하는 게 아닌데? 1등은 하기 싫어서 그냥 등수에 영향 안 하고 그냥 안 잘리고 나이 먹어서도 일하려고 공무원 하는 거죠. 그게 공무원의 최대 메리트 아닙니까? 근데 1등 아니면 힘들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봐봐, 이거 뭐 사무관 얘기잖아. 다 사무관 얘기죠. 봐봐, 오사무관. 보니까 행시 출신인 것 같아요. 자, 이 직업의 좋은 점은 단 하나. 자신이 좋아하는 정렬은 마음껏 누릴 수 있다. 이게 반은 맞고 다는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분이 잘 관가하는 게 있네요. 뭐냐 하면 구급은 철바통이 맞습니다. 구급. 왜냐하면 구급은 대부분 6급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이분이 제도권 중에 약간 잘 모르는 게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아는데 설명을 안 한 거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분한테는 그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9급 출신과 5급 출신은 다른 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9급은 여러분 웬만하면 철밥통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5급이잖아. 만약에 5급이라 치면 이 적으시면 5급이라 치면 5급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5급부터 계급 정년이 있습니다. 계급 정년. 예, 모든 공무원은 아시죠? 이순신님 계급 정년 들어봤죠? 행정법에 나옵니다. 행정법 파트에 나오죠. 법원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계급 정년. 그래서 모든 관료들은 이 계급 정년이 있어요. 5급부터 될 겁니다. 그래서 5급으로 됐을 경우 진급을 못하면 명퇴를 당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분 5급, 만약 5급에서 했으면 그 기간 안에 진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진급을 해야 됩니다. 진급 못하면 내가 남아있고 싶어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진급을 안 하면 못 살아남아요. 이해는 할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만약 옥타님 만약에 경찰 같은 경우에 경찰이 계급 정년이 있어요. 경정부터거든요. 어설프게 진급할 것 같으면 진급 안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진급할 거면 하고 올라가는 게 좋지. 중간에 어설프게 올라가면 계급 정년이 꼬여가지고 낙동과 오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경위에서 두 단계 올라가면 경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서너 중반에 경장이 근데 더 이상 못 올라가. 진급질 막혀버렸어. 그러면 50대 때 나올 수 있어요, 진짜. 이렇게 일만 하면 좀 안 좋겠죠. 근데 모르겠어. 이게 일반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저도 뭐 확실하게 아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죄송한데 그 MRI님 죄송한데 다음부터 이런 거 글을 오는 건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분이 보시면 제가 한 얘기가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의도로 또 영상 올라가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분한테 어떤 유튜브한테 제보를 할 거라 얘기했어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각종 복지 혜택요. 최고 최상의 품질과 한 양식을 마음껏 선택할 수 있다. 누가요? 공무원도 월급 적어가지고 얘기했다고 이거 보시겠네요. BPC로 먹는다고요? 구내시장 안 가보셨죠? 구내시장 안 가봤죠? 공무원이 괜히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공서 한 점심때 되면 우르르 나와요. 교통이 마비됩니다. 예. 마비돼요. 아니 그럼 그 생각 들잖아. 아니 구내시장 있는데 왜 밖에 가서 사 먹지? 이 생각 안 들어요? 먹을 만한데 맛있지는 않아요. 보풀복이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사내 운동장, 목욕탕 헬스장, 각종 동아리 활동요?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이거 불려 나오는 거잖아. 보통 사의회라고 있죠. 사내 동호회. 이거 공무원들 싫어합니다. 젊은 공무원들. 왜냐하면 보통 위상사들이 불러내거든. 그럼 주말에 불러내면 일하는 기분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좋습니까? 이게 좋아? 이게 복지라고 할 수 있나? 복지가 아니죠. 이거는 업무죠. 업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어떤 볼링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뭐 볼링, 등산, 테니스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뭐 족구 같은 거. 그럼 만약에 여기 괜히 가입하자. 그러면 주말에 나와야 돼요. 네. 아니면 일 끝나고 가서 해야 돼. 이수진님 당직하고 왔는데 이렇게 퇴근하기 좀 아쉬우니까 우리 저기 기왕 쉬는 건데 저 산에 가가지고 우리 뭐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 어때? 이런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하죠, 이수진님. 하죠. 합니다, 이게. 특히 경찰하고 소방은 해. 왜냐하면 경찰하고 소방은 근무 시간 중에 시간을 못 빼고 교대 근무 끝나면 이제 쉬잖아요. 쉬니까 높은 사람들이 한 번씩 부른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그냥 퇴근하기 좀 아쉬운데? 우리 그 멤버 어딨어? 그 연락해봐. 그 단톡방 있지? 아, 예, 예. 그 자네가 총무니까 연락해보라고. 그럼 단톡방에 올리겠지. 그, 저희 그 동호회, 그, 지금 시간 남는 분들 좀 대답 좀 해주시오 하면 또 불러가지고, 윗사람이 또 부르니까 가야 돼, 이게 공무원이. 상명하복 아닙니까? 이거 복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최고 최상의 시설이 돼. 무슨 공무원 뭐, 기숙사가 뭐, 타워 플리스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최상위 시설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해줘, 누가? 누가요, 누가? 아, 제발 이렇게 뭔가 내피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거 현직 공무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어?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머리 아프네요. 머리 아픕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썰 2개 보내주신 MRY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상으로 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